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랠리 월가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최근에 좀 미국 증시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좀 월가에서 조금 우리가 들었을 때 무서울 수 있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오늘 풀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최근에 이 댓글에 조금 좋은 얘기들을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잘 보고 있다라든가 좀 기분이 좋거나 제가 힘이 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들어 좀 아시겠지만 미국 본토의 실시간 뉴스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실제 중요하다 생각하는 미국의 정보들을 저희가 이 무료 텔레그램에서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거니까 같이 미국 정보들, 실시간 뉴스들 이 무료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저희가 직접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입장이나 미국에서 나오는 입장이나 또는 새벽에 나오는 실시간 뉴스 실적 발표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600명 정도 들어와 계시니까 모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무료 텔레그램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 바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이 트럼프 관세에 따른 물동량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그렇게 물동량이 많았어요. 사재기를 많이 했고. 근데 보니까 이제 물동량이 조금 줄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량이 최대 45%까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가량 줄어든 거죠.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관세가 145%인데 뭐 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LA 항만청은 다음 달 첫째 주 중국발 컨테이너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33% 정도는 날아간다라고 보는 거죠. 이 물량이 뭐 다른 나라로 갔던 간에 뭐 돌려 간다든 뭐 어떻게든 간에 어쨌든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줄은 거에 대한 영향이 아시겠지만 사재기도 있어요. 미리 1, 2, 3월에 이제 사다 보니까 1, 2, 3월에 사놓은 게 2분기에 당연히 안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물량이 줄어든 게 있다. 일부는 관세율 변동을 기다리며 상품을 보세 창고에 보관하거나 인근 국가로 우회 이동시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 다른 나라도 관세가 있긴 하지만 여기보다야 낫겠지라는 식으로 돌리는 것도 있고 아니 잠시 대기하고 있는 물량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 하팡로이드는 중국발 예약의 약 30%가 취소됐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날라갔다는 거죠. 뭐 다른 나라로 우회가 됐던 간에 아니면 잠깐 대기를 한다던 간에 어쨌든 취소가 됐고요. 대만 TS라인스는 아시아에서 미국 서해안 노선 일부를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했다는 소리고요. 근데 사실 이것만 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니 사재기를 이미 해놨으니까 뭐 그 다음 2분기에 들어갈 물량이 없는 게 당연한 거고 뭐 한 절반 정도는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잠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글로벌 관세 전쟁의 여파로 올해 전 세계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이 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감소하는 게 뭐 대단한 거야?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는 197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5년 동안에 계속 자료 집계를 했는데 이 물동량 감소가 나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딱 두 번 있습니다. 언제? 2009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먼 브라더스 위기가 나왔을 때 물동량이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누가 봐도 알고 있는 2020년도에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8.4%, 그 다음에 2020년도에 0.9% 감소를 했는데 뭐 요 중간쯤에 올해가 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1%가 감소하면 이때보다도 조금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불확실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향을 주길래 라고 얘기를 합니까? 물동량 감소의 영향입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급감이 진행이 되면은 뭐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항만의 물류가 감소합니다. 그 물류가 감소를 하면은 그 물류를 옮기는 트럭 운행 수요가 감소를 해요. 그럼 트럭 운행이 줄면은 운송 관련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그 운송 관련 해고는 어디로 넘어가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트럭 운전수로 넘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럭 운행하는 사람들이 한 600만 명 됩니다. 근데 이 600만 명의 이 트럭 운행 수가 뭐 3분의 1이든 또는 많은 양으로 줄어들 확률이 높은 거고, 그럼 실업률이 늘어날 거고, 거기에 따라 소비가 줄겠죠. 그리고 컨테이너 수입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물동량이 아니라 수입 자체가 줄면 당연히 뭐예요? 그만큼 안 판단 소리죠. 상품 재고가 부족하고, 그럼 많이 안 팔면은 매출이 하락하고, 매출이 하락하면은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을 자르겠죠. 그러면은 이 트럭 운행뿐만이 아니라 이 상품을 팔고 상품을 관리하고 하는 이 일자리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일하는 시간이 줄거나 아니면은 아예 잘라버리거나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미국 소매업 종사자가 약 1600만 명인데 이 중 상당수가 저임금의 시간제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이 정규직으로 운행되는 게 아니라 뭐 시간에 맞춰서 뭐 3시간, 4시간 아니면은 아예 임금을 적게 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여기 먼저 반응이 오겠죠. 일단 불안정한 사람들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동량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그냥 사는 물량이 줄어들었네가 아니라 그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에 따라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동량 감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 깊은 곳까지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2분기에 수입하는 물량은 2분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 2분기까지는 1분기에 사재기한 걸로 영향을 줍니다. 근데 2분기에 지금 수입하는 건 언제? 3분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좀 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왜 증시가 강하냐? 아니 물동량도 줄고 물동량이 줄면은 실업률이나 아니면은 실제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증시가 강하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분기에 사재기 해놓은 물량으로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1분기에 열심히 사놨잖아요. 그럼 2분기에 이 사재기한 걸로 커버가 돼요. 그래서 지금 2분기에 수입하는 물량은 뭐다? 3분기에 영향을 주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관세 주고 비싸게 사고 조금 사고 하는 게 3분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 사재기로 실적이 대부분 1분기에 예상보다 좋게 나왔죠. 실제 반도체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왜? 사재기를 했으니까. 관세 나오기 전에 미리 사놔야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 좋았고 그 다음에 2분기 거까지 미리 사놨잖아요. 그럼 2분기 가이던스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사재기 물량으로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1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았고 2분기도 사재기 해놨으니까 뭐 단가에 대한 부분에 부담이 없으니까 2분기도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3분기예요. 2분기에 높은 관세로 수입하고 적게 사들인 영향이 이게 2분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3분기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이 3분기부터 있을 가능성이 높고 2분기 실적보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3분기가 어떨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좀 애매한데 조금 그런데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물동량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3분기 가이던스 발표는 7월 초중순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분기 안에 관세 협의가 안 돼, 2분기 안에 관세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7월 초중순부터 가이던스 발표할 때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물동량이 줄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볼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향이 언제 3분기에 영향을 크게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시는 사실 관세 협의가 2분기 안에 잘 해결되지 않으면 7월 초중순부터 증시가 흔들리거나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유동성 흐름 보면서 좀 가겠습니다. 4월 30일 TJ 잔고입니다. 보시면 5,620억, 5,710억, 5,970억, 그래도 5천억 달러를 어떻게든 지켰는데 최근에 보시면 6,160억, 6,770억까지 올라왔어요. 오히려 TJ 잔고가 차올랐습니다. 그럼 왜 차올랐을까? 부채 한도 인상이 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차올랐을까?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저는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뭐예요? 분명히 어디선가 긴급 자금을 땡겨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갈 돈을 덜 쓰고 있거나 안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돈을 안 쓰고 긴급 자금을 땡겨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간단해요. 부채 한도 인상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부채 한도 인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빠르게 진행될 거였다면 이렇게까지도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잔고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있는 돈을 안 쓴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긴급 자금을 어딘가에서 땡겨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채 한도 인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구나, 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TJ 잔고는 계속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래포입니다. 5월 1일 기준이고요. 역시나 반등을 했다가 좀 눌리긴 했는데 이 영래포는 현재 완전 밑바닥 수준이다라고 얘기했죠. 이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수준이다. 지금 발바닥이 있다. 이건 제가 연준에 유동성을 풀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인데 그 카드가 하나 사라진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실적 발표 일정, 그 다음에 보조이 경제지표 발표 일정입니다. 일단 GDP 발표가 났습니다.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0.3% 성장률로 나왔는데 여기에 수입 때문에, 사재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우리는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 제조업 지수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다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비농업 고용은 높게 나왔고요. 실업률은 예상치만큼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비제조업 지수, 그 다음 버크셔 해서웨이, 팔란티어 실적 발표 있고요. FMC입니다.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 CPI, 시스코 실적 발표, PPI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조건인데 지금 이거는 물량 다 빠져나갔다 얘기를 했고요. 얼마나 안정적이냐의 기준인데 일단 일본 국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등락세가 크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단은 최대한 안정화를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등락이 좀 심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미국의 달러나 국채의 신뢰를 지금 잃은 상태에서는 단기적으로 이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엔달러도 보시면은 등락이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이 달러라든가 지금 이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나 달러 이탈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임팩트 있는 시기는 지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이 계속 있는 상태다. 안정화가 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좀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 얘기할게요. 총평입니다. TJ 잔고는 다시 6천억 달러 위로 올라왔고, 왜 그럴까? 긴급 자금이나 나갈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 부채 한도 인상 협상 시간을 벌고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해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최대한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 2분기 들어서 물동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1분기 사재기 영향이 수치로 확인되는 시기예요. 진짜로 1분기에 사재기를 했구나.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 했기 때문에 그게 2분기에 영향을 주는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관세 영향 상관없이 2분기까지는 실적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3분기 가이던스가 나오는 7월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안 좋을 확률이 높겠죠. 그 대신에 선결 조건은 뭐예요? 관세 협상이 안 끝난다면이에요. 관세 협상이 2분기에 안 끝나면 3분기 가이던스가 나오는 7월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채권 금리 하락이 나와야 되고요. 관세 협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할 매수 하셨던 분들이 있죠. 제가 계속 분할 매수 얘기했잖아요.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관망하셔야 돼요. 반등이 꽤나 세게 나왔거든요. 지금은 일단은 저는 관망했으면 좋겠고요. 7월 고점 가능성 65%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매수해도 되면은 분할 매수 가능이라고 다시 써드릴게요. 지금은 좀 관망합시다. 잠깐은 말씀드리고요. 최종 결론입니다. 4월에서 5월 저점 가능성에서 이제 잠시 지금은 관망 구간이에요. 저점 찍고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잠깐 관망합시다. 제가 다시 분할 매수 가는 구간 오면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역시나 이 물동량이나 흐름으로 봤을 때 아마 고점 부근은 7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TJ장고, 물동량, 관세 이 모든 이슈들, 그런 유동성들 다 파악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계속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오늘까지는 1월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은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의 구간이 맞다. 지금은 일단 안 산 사람들은 대기하시고 산 사람들은 들고 가시고 다시 매수할 구간 오면 제가 분할 매수 가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계속 마켓 타이밍을 제가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뉴스 유동성 파악하려면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 영상 꼭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응원과 여러분들의 댓글로 제가 힘을 얻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정말 과분하고 제가 부족한 거 알지만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는 힘으로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우리 리얼미국 주식 열심히 하니까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 수금 1 저녁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